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기본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토지 제도가 조금 복잡하고 법으로 정해진 여러 형태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법적 근거, 권리의 성격,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권리는 5가지입니다. 첫째 학미릭, 둘째 학구나 반구난, 셋째 학파카이, 넷째 학구나 우사하, 그리고 5째 학세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샥미릭입니다. 학미릭은 한국에서 말하는 완전한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이 권리의 법적 근거는 인도네시아 기본토지법, 즉 UPA 제5번 법률의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입니다. 학미릭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며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기간이 없고 소유자가 자녀나 가족에게 자유롭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학미릭의 주체, 즉 소유자는 인도네시아 국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은 학미릭을 가질 수 없고 인도네시아 법인 또한 대부분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기관, 예를 들어 토착 공동체의 토지은행, 종교단체,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학미릭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미릭은 특별히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권리로 평가됩니다. 소유자는 이 권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자유롭게 팔거나 기부하거나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미릭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국민이 개인 주택을 사서 서티피캇 학미릭, 즉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학구나 반구난, 줄여서 HGB입니다. 학구나 반구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UUPA 제5번 법률의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이며 대통령령과 정부 규정 제40번 1996년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법인, 예를 들어 주식회사, 협동조합, 재단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직접 학구나 반구난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인도네시아 법인을 세우면 법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구나 반구난의 기간은 처음에 30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후 20년을 연장할 수 있고 다시 30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8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미릭과 달리 영구적인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아파트, 쇼핑몰, 오피스 빌딩 같은 상업용 건물 투자에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로 자카르타의 대다수 아파트는 학구나 반구난 형태로 소유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권리가 소멸되어 토지가 다시 국가나 관리 주체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학파카이입니다. 학파카이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 그 토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UUPA 제5번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정부 규정 제40번 1996년입니다. 학파카이의 주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나 지점을 둔 외국 법인도 학파카이를 가질 수 있고 인도네시아 법인도 역시 가능합니다. 기간은 처음에 30년 동안 부여됩니다. 이후 20년을 연장할 수 있고 다시 30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파카이도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이 가능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경우 대체로 학파카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학구나 반구난이나 학미릭에 비해 권리의 안정성이 낮고
매각이나 양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구나 우사하, 즉 HGU라고 불리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농업, 플랜테이션, 어업, 축산업 등 대규모 토지 활용을 위한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UUPA 제5번 법률의 제28조부터 제34조, 그리고 정부 규정 제40번, 1996년입니다. 학구나 우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법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은 가질 수 없으며 외국 기업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법인을 세워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기간은 처음에 35년입니다. 이후 25년 연장이 가능하고 다시 35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9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유효한 동안에는 상속도 가능하고 매각이나 담보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대규모 농업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마트라나 칼리만탄 지역의 대형 파모일 농장은 대부분 학구나 우사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활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목적으로 부여받은 HGU 토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정부가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학세와입니다. 학세와는 임차권으로 토지나 건물을 정해진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UPA 제5번 법률 제44조입니다. 학세와는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 가질 수 있고 인도네시아 법인과 외국 법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5년, 10년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권리는 단순히 계약을 통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또 은행 담보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학세와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외국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거주나 단기 사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몇 년 동안 자카르타에 살기 위해 집을 빌리거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학세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정리하면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권리는 착미리키지만 외국인은 가질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학구나 반구난과 학파카이며 대규모 농업 사업에는 학구나 우사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거주나 사업 목적이라면 학세와가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부동산 제도의 핵심인 5가지 권리, 학미릭, 학구나 반구난, 학파카이, 학구나 우사하, 그리고 학세와에 대해 법적 근거, 권리의 성격, 장점과 한계,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나 거주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